올해에도 풋호박을 작년에 심었던 자리에 심습니다. 원래 먼 작물이나 심었던 자리에 연작을 하면 좋을 것 하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파이프로 계양대를 세웠으니 심을 자리를 바꾸려면 이 파이프 뽑아 옮겨야 하는데 여기 몇 년을 내리지어도 아직 병충해는 발생하지 않아 올해도 여기에 심었습니다. 우린 오이는 토종오이, 호박은 주로 계량종인 풋호박을 심습니다. 예년과 같이 풋호박 중 얼룩이와 청옥이라는 품종, 씨앗을 사서 직접 모종을 길러 심습니다. 한 평 남짓한 공간에 60cm 간격으로 400cm 되는 파이프 10개를 세우고 마치 국기를 다는 것처럼 오르락 내리락 키우고 있습니다.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 이 계양대 재배 익숙하게 느낄 것이지만 처음 보는 분을 위해 구체적으로 간단히 얘기하면 이 계양대 재배법은 손바닥 농장에서 처음 하는 풋호박 재배법입니다. 그냥 토종호박은 안 되냐고요? 토종도 안 될 것은 없는데 암꽃 열리는 간격이 길어 꼭 재배하려면 이보다 더 긴 파이프를 이용해야 할 겁니다. 덩굴이 땅으로 기어가는 대신 위로 수직으로 올라가도록 키우는 방법입니다. 자기 멋대로 올라가면 되지 왜 오르락내리락 하는가 할지 모르지만 호박 덩굴이 끝까지 올라가도 계속 자라니까 따먹은 덩굴은 답이 감듯이 땅에 감아놓고 위로 계속 키우는 것입니다. 그 사이 수정도 시키고 엽순도 따주고 또 다 큰 호박 수확도 해야 하니 오르내림이 필요합니다. 간단합니다. 호박줄기 호박집게로 마디를 줄에 걸어 국기 오르내리듯 하면 됩니다. 꼭 소꿉장난 같죠. 물론 이 재배 방법은 전문 농가에는 몰라도 텃밭 호박 재배는 안성맞춤이죠. 줄을 올릴 때는 일단 줄을 내리고 하단의 집게는 풀어서 새로 뻗은 마디에 다시 걸고 올리면 됩니다. 일손 많은 사람에게는 번거롭고 제처럼 할 일 없는 사람에게 재미있는 방법입니다. 그냥 빈 공간에 호박 심어두고 때때로 우벼를 주면 저절로 잘 크는데 그랬다가 열리면 따먹고 안 열리면 참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별나게 키우는가 할 수도 있겠습니다. 손바닥 농장이 해마다 이렇게 키우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한 평 남짓한 공간에 10포기를 심을 수 있으니 수직 재배를 하니 차지하는 땅도 적고 당연히 수량적으로 10배도 넘겨 재배하죠. 단순히 10배가 넘은 것은 아닙니다. 박과작물 특성 중 하나가 암꽃이 맺히는 특성이 있습니다. 동물은 수정될 때 암수가 미리 구별이 되지만 식물은 아닙니다. 암꽃을 만들었다가도 수꽃을 만들고 과수 같으면 꽃눈을 만들어 갔다가도 잎눈을 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암꽃인데 이건 여러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질소불이 많아도 그렇지만 특히 햇빛이 잘 비춰지지 않으면 랠리가 길어집니다. 토종호박은 암꽃 열리는 간격이 15마디 정도 지나서 암꽃 하나가 피는데 그 피어야 할 자리에 그늘이 지면 피지 않는 걸 관찰하였습니다. 그러니 박과작물과 일조량은 암꽃 피는데 즉 수량 증대에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 예를 여기서도 증명하기 위해 계양대 재배 10포기 외에도 사이사이에 여분 호박을 심었습니다. 모두 4포기를 심었는데 이 호박은 계양대 대신 여기 밭둑을 타고 오르도록 심었습니다. 계양대 10포기나 심어놓고 그도 모자라 여기 뚝에다가 오르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팔아먹지도 않을 이 호박 이것만 해도 넘칩니다. 다만 이렇게 하는 것은 계양대로 올라가는 놈과 땅바닥에 기는 놈 호박 열리는 차이를 알아보려고 하는 실험입니다. 언제나 작물 특성을 찾아 재배하는 손바닥 농장은 앞에 얘기한 것처럼 햇빛을 잘 보는 놈이 더 잘 열리는 건 분명합니다만 다시 확실히 알아보기 위해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상치 못한 현상도 찾아보기 위함입니다. 그냥 풀숲에 기도록 하면 더욱 햇빛을 받지 못해 그 차이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겠지만 여기처럼 밭둑에 제초 매트를 깔았습니다. 오늘 2월 3일 이제 계양대 호박과 밭둑 기는 호박의 상태를 살펴봅니다. 두 호박 모두 한날 한시에 심은 것입니다. 먼저 땅으로 기는 호박 4포기입니다. 이건 원줄기를 자르지 않고 겨순 두세 가닥만 유인하여 키우고 있습니다. 어디를 보아도 좁쌀만 암꽃이 보입니다. 처음 암꽃 피는 랠리가 깁니다. 한참 덩굴이 뻗어서 암꽃이 맺힙니다. 4포기 여러 갈래의 줄기 중에 여기 하나가
가장 큰 암꽃이 피었네요. 이건 같은 날 촬영한 계양도로 올라가고 있는 호박입니다. 여기 벌써 이만큼 큰 것이 수정이 끝나고 며칠 지나지 않으면 따먹을 정도로 커졌네요. 한 개만 그렇다면 우연이겠지만 여기저기 많이 열렸고 수정이 확실하게 되어 이미 커가고 있는 것도 여러 개이고 땅에 기던 호박 중 가장 일찍 열린 것보다 더 큰 호박이 10개도 넘게 열렸습니다. 포기마다 차이는 있지만 얼룩이도 청옥도 벌써 이렇게 커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차이가 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는 일조량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양대 호박은 위에 공중에서 해가 뜨고 질 때까지 햇빛에 노출되고 있지만 땅에 기는 것은 비록 잡초는 없지만 햇빛 받는 차이는 있습니다. 이런 건 있습니다. 계양대 호박이 남쪽에 있고 땅에 기는 호박은 그 뒤에 있으니 때론 그림자가 일조를 방해할 수는 있습니다. 두 번째는 덩굴식물 특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덩굴식물은 다른 식물을 타고 올라가도록 특성화되어 온 식물입니다. 그러니 땅에서 수평으로 기는 것보다 위로 타고 올라가도록 하면 더 빨리 자라고 더 빨리 성숙하고 더 튼튼하게 자라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실험은 계속됩니다. 이 이후 변화 즉 계양대 재배와 땅의 재배의 수확량 차이는 물론 또 한 가지는 땅에 기도록 한 호박에는 한 가지 임무가 더 주어져 있습니다. 흔히들 호박 재배에서 원줄기 자르고 아들줄기 두세 개 유인하여 키우기, 원줄기와 아들줄기 합하여 두세 개 유인하여 키우기 등 다수확을 위한 호박 재배법을 여러 곳에서 마치 FM처럼 설명하는데 과연 그런가의 알아봄입니다. 지금까지는 계양대 재배가 다른 일반 재배보다 효과적인 면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는 계양대 재배를 하면서 좀 더 호박을 더 많이 따고 또 빨리 굵히는 방법을 얘기 드립니다. 계양대 재배에서는 이렇게 원줄기를 줄여 매달려 키우다 보면 원순에도 암꽃이 피지만 겹순에도 암꽃이 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견물생심, 이 암꽃을 제거하지 말고 그대로 달아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줄기에 올라오는 호박꽃보다 겹순에서 피는 호박꽃이 더 작고 허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호박은 암꽃이 크고 튼실한 것이 수종률도 성장도 더 좋습니다. 때로는 충실해 보이는 암꽃이 보이면 그냥 두면 따먹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원줄기를 키우면서 거기에 달린 겹순과 덩굴순은 제거하는데 숫꽃이 핀 자리에 올라오는 겹순은 무조건 제거합니다. 그러나 암꽃이 핀 곳에 나오는 겹순은 한두 잎을 두고 적심합니다. 왜? 어느 식물이나 열매가 굵기 위해서는 잎에서 만든 광합성 양분으로 큽니다. 그 양분은 당연히 거리가 가까운 잎에서 만든 양분이 가장 많이 쓰입니다. 제거하지 않고 둔 그 호박잎에서 보낼 양분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건 손바닥 농부가 알아내는 원리가 아닙니다. 우리 할머니들도 호박 심어 잎을 따서 쌈 싸 먹을 때 절대로 호박 열린 곳 근처의 잎은 따지 않습니다. 광합성이니 가까운 거리니 이건 몰라도 저절로 알아낸 원리입니다. 호박잎 딸 때 제일 먼저 며느리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